저한테는 이제 건축이 그냥 제 자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제 세계 같아요. 보통 다른 학문이라고 하면은 경쟁 관계로 설정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많잖아요. 정답을 찾아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건축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저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 구축된 걸 가지고 대중이랄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홍만식이고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91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이제 건축사 업무를 하고 있는 리슈 건축의 홍만식 소장입니다. 설계라는 그 선택은 그 당시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웠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작업실이라는 데들이 설계를 리드해가는 선후배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집단이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 깊이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았지만, 뭐 모여서 답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뭐 술도 먹고 짜는 책들의 번역서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눈 거, 또 그걸 통해서 학생 컴피티션 같은 거에 어떤 성과, 굉장히 좋은 성과들로서 이제 막 작업실 내에서 작업을 같이들 했던 그 과정은 저한테는 뭐 엄청난 추억이자, 지금도 그 멤버들이 사회에 나와서 만나지만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그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저도 있는 상황들로 보면 저한테는 건축이 스스로한테 아까 있었지만, 또 하나는 나를 자극하는 많은 이제 선배들이나 동료들하고의 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즐거웠던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소통이고 일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가 현상을 안 하고 그 소통을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거 하나였고, 또 하나가 건축 설계를 베이스로 외연의 확장에 주저하지 않겠다. 또 하나가 지금은 질문이 또 바뀌었는데, 건축주의 문제 속에 건축가의 문제를 투영시키겠다. 이런 세 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사무실이 이제 혼자 하진 않았고, 기획적 일, 부동산이며 개발 같은 걸 하는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리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왕이면 이제 돈, 뭐 풍부함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어번 인바이러먼트. 뭐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도시 환경 이래도 되고요. 뭐 풍부한 도시 환경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베이스에는 이제 돈의 논리의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제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기획적인 거에 이제 참여에 관심도 많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주의 문제 속에라는 그 단어에는 항상 건축가는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구현을 전제로 하려면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지피지기라는 단어. 그죠? 알아야죠. 건축주를 알려면은 그들이 와서 나한테 알려주진 않잖아요. 판을 만들어야죠. 그들이 뭘 전제로 하고 뭘 고민하고 그들의 아픈 데가 뭐고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고 들어갈 이제 건축의 지점을 찾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제 외연이라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저도 많은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요즘 바뀌었어요. 저의 문제 속에 건축주의 문제를 투영시키는 거. 이제 자신감인 거죠. 근데 이제 저의 문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거기에 공감해주는 많은 건축주들이 이제 저한테 많은 돈을 싸들고 와서 작품을 하나 해주세요. 이제 이러한 이제 딜을 스스로한테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죠.
논현동의 한 작품이 이제 부동산들을 통해서 듣는 거지만 부동산 이제 법인 대표님들하고도 이제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이제 손바뀜, 소위 말해 사고 팔리고가 되면서 그 일대에 이제 그 매가의 그 기록을 경신하는 얘기 이런 건 되게 듣기가 좋아요. 아, 이게 이제 그 책에서도 그런 글들을 표현하는데 아, 건축으로 바라보는 부동산이 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건축으로 이제까지는 건축의 영역을 제대로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가듯이 할까? 근데 그런 힘에 우리가 눌려왔다 그러면 이제는 건축으로 바라보는 이제 부동산, 뭐 제 표현으로는 창의적인 어떤 장소로서의 부동산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게 좀 통쾌하죠. 시장이 반응을 해주니까 설계비 많이 주고 하거든요. 많이들보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지피지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게 저한테는 주택에서도 작동을 해요. 작년인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금폐율에 대한 인식,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먼저 만나잖아요. 금폐율, 용적률. 근데 채우는 데만 보는 거죠. 비건폐. 그 남는 거에 대한 거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왜? 채우는 건 누구나 다 채워요. 그 안에 것만을 가지고. 근데 비건폐를 가지고 그 채우는 거하고를 어떻게 버무리냐에 따라서 저는 마당을 비건폐라는 표현으로 처음에 출발을. 여러분들은 마당이라는 데를 살아보지 않아도 건축가 됐다고 마당이 좋다 얘기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막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인자였으면 벌써 우리의 모든 주변의 주거들은 마당을 다 가진 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당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세대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변질되고 있고 제 표현으로는 해체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그 출발점은 그냥 비건폐지죠. 의미고 선언적인 가치도 다 배제되고 남는 그냥 땅이죠. 그냥 막 쓰면 그냥 주차장이 되겠죠. 막 쓴다는 게 인식도 못하고 채워지고 그냥 남으니까 버려져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에 이제 근사한 마당이 되는데 그건 철저하게 현재성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 뭐 추상적인 뭐 조경이 되고 뭐 비움이 되고 뭐 불확정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캠핑 좋아하면 그냥 캠핑 마당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마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다르게 명하기 위해서 그 책이 이제 지붕 없는 방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 같아요. 이 방이라면 한국 사람 좋아해요. 뭐 뭔가 쓰임이 있을 것 같잖아요. 지붕이 없을 뿐이고 그 쓰임은 이제 클라이언트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쓰임을 정해 나가는 거다. 근데 출발은 비건폐지만 그런 지붕 없는 방으로서 이제 작동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건축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이제 작업실 얘기했잖아요. 작업실에 학생이 있으면 선배들이 찾아와요. 뭐 맛있는 걸 막 사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당선 하나 됐구나. 그럼 뭐 당선됐다고 하면서 막 뭐 자기 걸 자랑하듯이. 근데 또 와가 술 먹고 와요. 떨어졌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작품 하나하나에만 이제 보게 되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 보면 그 선배들이 와서 너네 직원부터 아카이빙 해라. 시장이 어떻다. 그리고 현실이 이러니까 여기 전략적으로 너네가 무기화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저는 재벌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깨달은 게 직장 생활 한 3, 4년 하고 겨우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2학년 때 했으면 그 한 10년 기간 동안 내가 모았던 데이터 아카이빙 했으면 야, 전 세계가 나를 알았을 거야. 이런 그냥 뭐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강의를 가면서 그런 전달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수업도 수업이지만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근생을 하나 하면 제가 그런 수업도 하나 해보고 싶다고 되게 생각을 했는데 땅부터 골라오게 하죠. 그 대신 부동산 돌려서 이 땅이 얼마짜리고 여기서 임대료가 얼마고 뭐 표 하나 주면 조사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설계하고 나면 개요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보통 얼마가 드니까 그냥 그거 조사해서 내가 설계한 게 진짜 얼마짜리로 판매가 될 수 있고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해보는 거. 그럼 우리가 컨텍스트를 보는 과정에 빠져 있는 거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린 물리적인 현상만 보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작동되는 돈이라는 거, 부동산이라는 거,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 자체에 이제 그런 거하고 내가 설계를 같이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게 잘 나왔어. 그딴 건축주한테 가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얼마 남는데 해보겠어요. 학생 때부터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현실과 학생의 아카이빙의 생각의 결합, 당연히 조금 더 아카이빙 쪽에 결합되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비중을 차지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생각해 본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제 노력으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대했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세대가 느꼈던 거는, 생각을 쫓는 건 아니구나. 이미지를 많이 쫓아가는구나.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그 이미지 이면에 그 건축가가 그 이면에 있는 그 생각까지 좀 담을 수 있으면 굉장히 탄탄해지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에서 끝나면 다음에 재사용이 안 돼요. 근데 생각이 백업이 되면 이제 그게 계속 연속적인 질문으로 가면서 다시 재소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축적을 되는 의미는 내가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모아도 이게 뭐였을 때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라고 보면 그 이면에 나의 뭐 생각 구조, 나의 정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건축 작업 내에서. 그렇게 쫓다 보면 이제 그 생각까지 담고 그 생각이 나한테 녹여내면 이제 훨씬 자유로운 이제 나의 언어가 되고 표현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세대간 좀 놓쳤고 좀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뭔가 정답 아니면 다른 어떤 작은 해법인 것처럼 돼서 잘못 선택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시기에 맞는 질문을 잘 던지면 뭐 요즘 시대는 정답은 없잖아요. 뭐 진리라는 그런 속성도 없듯이 철학에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대신 좋은 질문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에 좋은 질문이 이제 스스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답 없는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좋은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직업도 그렇고. 근데 질문을 던지다 보면 뭐 연봉 이런 질문은 그건 해답인 것 같아요. 그건 벌써 결정 났죠. 굳이 뭐. 예, 왜냐하면 그게 더 좋으니까 그건 그냥 가감히 가면 되는 거지 뭘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학생 시절의 그 시기는 뭐 저로 비춰보면 저는 뭐 그릇이라면 한 반쯤 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닥에 담는 거잖아요. 막 주워 담는 거죠. 뭐 막 주워 담아 보는 거. 담아 보되 뭔가 자꾸 뭐 고민해서 담는 것보다는 내가 동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약간 전략적으로 담았으면 좋겠고. 왜? 그게 또 무기나 나의 어떤 도구화되는 방식을 찾는 거죠. 그러면 되게 뭐 슬기로운 건축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그게 쌓였을 때는 내가 의도치 않은 힘으로 소통의 도구로 막 작동되고 있는 즐거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매력이 있는 학문이다.